근데 어떤 분은 저한테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당신은 국민의힘 소속인데 왜 이렇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느냐 그러는데 전 민주당에 관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전 민주당 사정을 잘 몰라요. 잠깐 이따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상황 이런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 구성이 좀 바뀌었죠. 네, 어떻습니까? 예, 테레비 그 모양 속에 제가 들어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네, 마음에 드시는지요? 네, 유정복 시장에 대해서 경기일보 창간 34주년 기념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잘한다 36.5% 그리고 못한다 부정적이다 49%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얼마 전에 인천일보 창간 또 기념으로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때는 기대한다 49.2% 기대하지 않는다 46.7% 이렇게 됐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기대한다는 건 긍정적인 거고 기대하지 않는다 약간 부정적인 거죠.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그좀 잘한다 기대한다 이런 것들이 좀 10% 이상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부정이 더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 유정복 시장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의 지금 포션이 줄어들고 당 지지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거기에 들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인천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최우선 과제. 인천시장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냐? 1위 48%의 경제 위기 극복 등 민생 회복 정책이 인천시의 시장에게 가장 중요하다. 48%로 나타났고요. 수도권 매립지 종료 14.2%. 그다음에 원도심 활성화 대책, 균형 발전 정책 12.8%. 그다음에 GTX 등 서울 지하철 직결 등 이 교통 정책 10.7%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자리가 6.7%돼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천일보에서 며칠 얼마 전에 조사한 여론조사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잠깐 보시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일보에서 그 당시에 여론조사한 거 이게 언제죠? 예, 7월 14일이니까 한 달 정도 전이죠. 추진 현황 뭐가 우선 과제냐? 제일 컸던 것이 광역교통망 확충이다. 교통대책 30.8%,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종료 21.5%, 그 다음이 원도심 활성화.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냐? 교통망 확충이 좀 줄어들고 이 경제 민생 경제 위기 등 민생 회복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폭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전에 유정복 시장의 지지율의 어떤 변화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뭐 유정복 시장 어떤 개인에 대한 어떤 것보다도 일단은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민생 경제 회복 경제 위기 극복 여기에 있는데 그것이 역시 많이 반영이 된 것 같다. 이 취임 초에는 아무래도 그 당시에 뭐 공약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GTX 공약, 뭐 수도권 매립지 종료 공약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영향을 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지나가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인천 시민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경제 위기의 극복이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이제 7월 1일부터 지금 이음카드의 그 캐시백 규모가 좀 줄어들고 또 비율도 그 캐시백 그 퍼센티지도 10%에서 이제 5%로 이제 줄어들었는데 이것 가지고 이제 뭐 유정복 시장하고 인천시 의회 민주당 시의회 의원들하고 설전이 있었습니다만 누가 그러면 이것을 줄이는 것을 결정했는가? 뭐 이런 설전 뭐 서로 이렇게 서로 설전을 벌이는 사이에 시민들은 그런 것들을 좋게 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은 유정복 시장은 이음카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의 어떤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의 긴밀한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중앙정부도 이 이음카드를 계속 이렇게
예산을 거기다가 이렇게 투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참 지금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늘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이종복 시장의 직무 관련 지지율 이것은 이제 뭐 이종복 시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17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이제 직무 수행 평가를 한 것인데 참 이거 참 그렇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이제 7월 달에 조사를 했으니까 뭐 7월 1일부터 그 얼마나 됐겠어요.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좀 여론사를 전국 광역단체장 그 다음에 교육감에 대한 이제 지지도를 조사를 했는데 17개 단체장 중에 유정복 시장은 16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아래에서 두 번째인데 그 지난번에 이제 뭐 박남춘 시장하고 또 이종복 시장 후보죠. 전 시장이고 이제 후보 시절 때 토론회도 했습니다만 뭐 박남춘 시장에 대해서 이종복 시장이 아유 뭐 광역단체장 그 평가에서도 꼴짜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사실 그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인천이 전부터 이렇게 좋게 나오진 않아요. 광역단체장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질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천 시민들이 그만큼 지금 이렇게 인천시로부터 어떤 좋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인천 시민들의 대부분이 서울로 경기도로 출퇴근을 하는데 아무래도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인천시의 뭐 어떤 그것이 박남춘이 됐든 유정복이 됐든 전에 뭐 송영길이 됐든 별로 이렇게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평가가 나와 있는 것이죠. 1위는 전남의 김영록 지사, 2위는 경북의 이철호 지사, 3위는 울산의 김두겸 지사. 근데 눈에 띄는 것은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가 상당히 5위로 올라와 있다는 것이고, 대구의 홍준표 지사도 이제 한 상위권에 중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것이죠. 부산의 박형준 지사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요 밑에 이제 연하게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은 이제 지방 6일 지방선거의 득표율인데 그때 49.1%로 당선이 됐는데 지금 그거보다 높은 그런 직무수행 지지도를 받고 있다. 58.8% 10% 이상을 10% 정도를 이제 끌어올렸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말이죠. 그 6일 지방선거에서 받았던 그 득표보다도 작거나 비슷하다. 유정복 시장은 51.8%를 득표를 했는데 현재 잘하고 있다 이렇게 수행평가에서 긍정적으로 본 것은 42.9%였습니다. 뭐 42.9%나 세종의 여기도 이제 특별도지사죠. 42.2%나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이정복 시장 좀 더 시민에게 다가가고 시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는 이제 그 주민생활 만족도가 있는데 뭐 서울, 경기, 제주, 전남, 세종 순으로 생활 만족도가 좋은 곳으로 돼 있고 인천은 59.7%로 아래서 다섯 번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서울시장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생활 만족도는 74.5%인데 이 오세훈 시장의 지지도는 좀 아래쪽에 있어요. 생활 만족도가 별로 좋지 않아서 뭐 우리 시장님, 도지사님 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생활 만족도는 1위인데 이 시장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좀 중하위로 떨어져 있다. 이것은 뭐 당 지지도와 연결도 될 수 있겠지만은 이제 뭐 전반적으로 봐서 이 홍준표 지사라든가 그 다음에 전남의 김영록 지사는 모르겠고 광주 강기정, 홍준표, 강기정 이런 사람들 김동연 좀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는 것이고 선비처럼 그저
너무 얌전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서는 시민들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여기서도 이제 시민들이 인천 시민들이 이제 가장 꼭 우선시돼야 할 분야는 일자리 창출이 18.8%, 지역경제 활성화 15.1, 부동산 안정 12.5, 생활환경 및 안전 개선 10.4, 복지 확대가 9.8 이렇게 나타났는데 결과적으로 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생 경제 이런 것과 이제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